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2019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이 다 끝났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곧 있게 될 대학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학부모님 또는 이제 학생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학 다 가셔가지고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활짝 펼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원서 접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막 여러 개의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 정시 원서 지원 경쟁률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기사들은 불수능이었다, 경쟁률이 대폭 떨어졌다, 재수생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너네 2020년도에 원서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 좀 겁 좀 먹어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 생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 그래서 마치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돈 쓰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너네 작년처럼 2019학년도처럼 수능도 어려워지게 되면 대학 가기 어려울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에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학습법을 제공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단순하게 그냥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땐 좀 좋지 않은 기사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정시 경쟁률 분석과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보는 내용이 과연 2019학년도 불수능 불안한 2020 대학 입시라는 이런 기사 내용들은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항상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가 처음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해마다 입시를 치르고 나면 항상 이 시기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 수능 끝나고 나면 경쟁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들을 다 내용을 읽어봐도 별로 내용도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은 다 이런 거예요. 불수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경쟁률이 떨어졌고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재수생이 엄청 몰릴 거다. 이런 얘기죠. 불수능이고 경쟁률이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재수가 몰릴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수 대란이 예고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서부터 잘 준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서 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정말 올해가 불수능인 거 맞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국어가 어려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었지만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원서 지원하기도 어려웠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었던 많은 학생들이 보면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은 올해 특히 어려웠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불수능인 건 맞는데 첫 번째 의구심, 경쟁률이 떨어진 건 불수능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능이 어렵다고 해서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수능이 어려워서 가나다군의 정시 원서 지원을 포기했다. 근데 제가 제일 주위에 보는 사람들을 보면 정시 원서 지원할 때 수능 못 봤다 해서 정시 원서 안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신상향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저쪽에다 막 우주에다 막 지원을 해버리든 반드시 지원을 하지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수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원서를 포기했고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재수를 결심하는 수험생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1월달인데 재수생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 학원들이 재수생 학원들을 오픈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1월부터 재수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6월이나 9월에 가야만 본격적으로 재수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재수생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숫자가 늘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기사들을 계속 마치 내보내고 있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자꾸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꾸 사교육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좀 불순하다, 기사 내용이. 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런 자극적인 기사의 타이틀을 자꾸 내보냄으로 인해서
신문이나 아니면 기사에 대한 구독률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 조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전년도 한번 알아보자. 모집인원과 경쟁률 한번 분석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거는 서울 지역의 28개 학교예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 끝까지 한번 조사해보고 대부분 다 일반 전형, 그러니까 농어촌이나 아니면 예체능계는 빼고요. 일반 전형의 인문계 자연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22,297명이었는데 올해 29,953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34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0.6% 줄었고 그리고 경쟁률을 쭉 조사해봤더니 전년도 경쟁률이 6.85 대 1, 올해가 6.32 대 1. 그래서 0.53%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아, 경쟁률이 0.53%면 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불수능이라는 거 맞고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보면.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자, 경쟁률에서 보면은 수능 응시 인원과 선발 인원을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가 가장 핵심이죠.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어떤 경향이 있었나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수능 응시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53만 1,327명, 53만 220명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감소한 게 1,107명 정도 감소가 되었으니까 감소폭은 크지 않았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질 부분들은 바로 수시 인원이에요. 전년도는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73.7%, 올해는 76.2%로 무려 수시에서 증가되어진 비율이 6,189명을 수시에서 더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에서 뽑지 않고 수시에서 6,189명을 뽑으니 당연히 정시에서는 지원할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에 정시에서 감소된 인원이 전체 보면 2018년도에 정시 인원이 92,652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2,972명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든 인원이 96,080명 정도가 감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9,600만이 아닙니다. 정시에서는 9,680명이 감소했고 수시에서는 6,189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왜 수시의 경쟁률이 아까 서울 지역에 있는 24개 학교 중에서 수시의 경쟁률이 0.53%가 감소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 근극적인 이유는 정시 인원 감소과 그 다음에 수시 인원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처음에 모든 기사에서 얘기하는 불수능, 정시 경쟁률 뚝, 정시 경쟁률 중 불수능은 맞고 정시 경쟁률이 뚝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수시의 인원은 증가하고 정시 인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정도 감소했다 그랬죠? 9,000명 정도가 감소했고 수시의 인원은 6,000명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정시의 경쟁률이 0.53% 경쟁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결심하는 수험생이 늘었다?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단 인원이 늘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수능을 6월, 9월에 쭉 봤는데 그 성적에서 수능 성적이 나오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수능 성적에 대해서 승복을 하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6월, 9월에는 내가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에서 나오다가 이번에 수능에 가서 수능에서 국어시험을 1교시를 망치면서 만약에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평상시에 자기의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이 사이에서의 격차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발생된다? 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6월, 9월에 비해서 수능에서 국어 영역이 어렵다 보니까 수능을 망친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재수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재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입시 과열,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운 시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학의 서열들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점점 중시되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줄고 있는 것은 맞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 60% 나오는 지역이 있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 비율이 대부분 10%나 20% 이하인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몰리는 지역들도 이런 서울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들, 소득 격차가 높은 지역에서 재수를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재수생이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수생의 비율에서 보면 여기도 보시죠. 자, 2018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4.9% 아닙니까? 그 정도의 2017년도에는 23.9%였는데 이 24.9%에는 이미 재수생의 비율이 다량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수가 는다 해서 이게 갑자기 26%, 7%로 늘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2019학년도, 20학년도를 보면 2020학년도는 대략적으로 2019학년도와 비슷한 약 53만 명 정도의 응시인원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의 근거는 첫 번째는 현재 예비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고사 때 국어 영역에 응시한 학생들의 수험자의 숫자가 40만 1,403명이었어요.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인원보다 다소 인원은 늘었지만, 물론 요 인원이 100% 수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소 인원이 좀 주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해 재수생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해서 전년도 24.6%에서 25% 정도로 재수생의 비율을 둔다면 약 53만 4천 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재수생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2020학년도에도 2020학년도가 수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해예요. 2021학년도에 전체 선발 인원과 수시와 정시의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19학년도 4월에 발표된 예정인데, 올해 요즘에 이제 정시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정시 인원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원을 아마 제 생각으로는 30%까지, 정시 인원을 30%까지 급격하게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 2019학년도에 23.8, 2018년도에 26.3, 27년도에 29.5%니까 단계별로 해서 27년도 29.5%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약 27%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21학년도가 어떤 해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해에 해당됩니다.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에 수험생이 40만 1,403명에서 2021학년대가 되면 35만 8,442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 자체가 약 40만 명 정도 인원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는데, 이 인원 추산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학력평가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인원이 급감하다 보니까 2021학년도에는 우려에 대한 얘기가 많죠.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 그 다음에 수험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해, 이런 면에 부정적이거나 우려할 사항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해도 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2020학년도가 죄송합니다. 2020학년도가 재수의 마지막이다. 2021학년 가면 재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지금까지 입시를 치르면서 입시의 변화에 있을 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재수하시는 분들은 다 재수하시고요. 그리고 2021학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험생이 많이 준다는 건 장점이고, 재수생들 정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대학의 정원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이 줄만한 이유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 단점이지만 정시 인원 늘어난다.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 대학의 정원은 크게 줄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볼 때는 재수도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올해 불수능이었고 그리고 경쟁률 떨어졌다. 불수능이니까 경쟁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수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경쟁률이 떨어진 거는 정시 인원이 감소하고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의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의 경쟁률이 떨어진 게 재수생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24.6%에는 재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 퍼센트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아도 재수생이 25% 정도일 거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려해야 될 상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2020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가 어떤 해다? 수시 선발 인원이 가장 비율이 높은 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뭐다? 정시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정시도 또 다른 기회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시와 정시가 다 기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잘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2019학년도 정시는 어떻게 원서 지원의 그래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지원 하시게 되어질 때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의 지원도 하시고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요즘에는 마치 느낌이 인터넷에 그 원서 대행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베껴쓰기 정도? 마치 받아쓰기 정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정시 컨설팅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패턴화되어져 있는 구조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선호도를 반영할 수 없던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이 A, B, C 세 개의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호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도에 대한 예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불가능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변화되는 입시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모집 인원이 얼마인데 실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지원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느 학과에 몇 명이 지원할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지원하는 인원의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합격컷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합격컷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측이 다 불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본인만의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기사로 나오는 내용을 다 믿지 마세요.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입시의 노예가 된다. 결국 사교육 시장에 그냥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뭐냐면 자, 올해 서울 지역의 24개 학교 경쟁률이 하락한 게 마이너스 0.53%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정시 인원이 9,000명 정도 줄고 수시 인원이 6,000명 정도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라고 하지 불수능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없어요. 수능 못 봤다고 해서 원서 지원 포기하고 원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재수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수능을 못 봐도 원서 지원은 가나다에 꼽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평균 경쟁률 0.53% 이내에서 감소되어진 대학들, 노란색으로 되어진 것은 그 이상 감소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흰색은 경쟁률이 많이 몰린 구간, 노란색은 경쟁률이 빠진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구간에 올해는 경쟁률이 많이 몰렸냐? 그러면 이런 대학이죠. 여기 보면 나군의 이 대학에 많이 몰렸고 그 다음에 가군의 이쪽 대학에 몰렸어요. 그 다음에 나군에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몰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일부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올해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몰린 구간은 바로 이쪽 구간이었던 거예요. 여기 구간, 아래 구간.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약 몇 퍼센트 정도 되어지냐면 5% 이하 정도, 일반적으로 5% 이하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의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려 있었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가 불수능 때문이죠.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상위 누적 비율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5% 이하의 누적 비율이 상당히 과밀되어져 있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학생들 정시원서 컨설팅 할 때 보면 이런 성적들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수능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어진다면 이게 분산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나군의 이쪽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여긴 과밀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과밀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밀되는 구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와 그렇죠.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달라지는 점은 수시 인원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년이.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가장 많고 정시에 선발한 인원이 가장 적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시의 경쟁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자, 불수능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는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불수능인 거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불수능이라 정시 경쟁률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찾아서 기사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불수능이나 의대 경쟁률이 하락한 게 아니죠. 불수능이라 떨어진 게 아니라 의대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대 경쟁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들은 내년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시 인원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0학년도나 2021학년을 준비한 학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시게 되어질 때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꼭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